대한민국 절반 이상이 아파트 생활을 하는 아파트 공화국에서 신혼생활을 전원주택에서 시작하는 것은 모험이었다. 못생긴 벽지만 없어지면 될 줄 알았지만 생각보다 고쳐야 할 것들이 많았고 남의 손을 빌려 고치는 일은 예상했던 만큼 돈이 많이 들었다. 그러다가 새가 장장 46일 동안 둥지를 트는 영상을 보고 생각했다. 새도 아는데 나는 못할 게 뭔가. 안녕하세요, 이나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왜 전원주택을 신혼집으로 선택하였고 왜 디자인부터 시공까지 셀프로 하게 되었는지 지난 1년 동안 신혼집을 직접 손으로 고쳤던 이야기를 시작해보려 합니다. 주거의 기준이라고 얘기할 만큼 다수가 아파트에서 사는 한국에서 신혼 첫 집을 전원주택으로 선택한다는 건 저희에게도 아주 큰 결정이자 모험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아파트가 주는 편리함들이 있잖아요. 가까운 거리에 편의시설이 있고 대부분 도심에 있어서 통근 시간이 줄어들고 학교나 학원이 가까이 있고 대출이 좀 더 수월하고 수요가 많으니 거래도 편리한 점, 딱히 집에 대한 관리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이겠죠. 아파트와 도심이 주는 편의도 좋지만 자연과 주택이 줄 수 있는 유익도 굉장히 크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집에서 저희 둘이 시작하는 것이 일종의 실험이라고 생각한 것도 없지 않아 있는데요. 과연 다른 환경에서 생활하는 것이 우리 삶에 대한 관점의 변화를 줄지, 그리고 그것들이 모여서 어떤 결과가 있을지 궁금했습니다. 정해진 길에서 벗어나 더 창의적이고 독립적이며 우리만의 색깔이 담긴 그런 라이프 스타일을 만들 수 있는 기회처럼 느껴졌어요. 주택의 유익 중에 하나는 똑같은 집이 없다는 것입니다. 보편적으로 아파트는 정해진 구조가 있고 시설도 인테리어도 비슷한 경우가 많은데 주택은 좀 더 집집마다 개성이 있고 라이프 스타일에 따라 집을 비교적 자유롭게 바꿀 수 있다는 점, 개인의 취향과 생활 패턴을 좀 더 담을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인 것 같아요. 두 번째는 독립적이라는 점. 요즘 층간소음, 벽간소음이 굉장히 심각한 주거 문제로 이야기되고 있잖아요. 어떤 곳은 변기물 내리는 소리도 들린다고 하는데 단독주택은 특성상 그럴 일이 없기 때문에 비교적 조용한 편이고 정말 집에서 편안하게 쉴 수 있고 또 나와 가족들이 누리는 사적인 공간이 실내뿐만 아니라 야외도 있다는 점이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자연과 가깝다는 것. 별게 아닌 것 같지만 정서적으로도 그렇고 육체적으로도 안정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이 정말 큰 것 같아요. 아침에 들려오는 새소리를 들으며 하루를 시작하고 계절의 변화를 좀 더 가까이서 느끼고 해가 지면 눈이 감겨오고 직접 흙과 나무를 만지며 정원을 가꾸는 일상이 도심에서 느낄 수 없는 그런 안정감을 주는 것 같습니다. 아파트보다 몸을 더 움직인다는 점이 누군가에게 불편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그래도 젊을 때 더 자유롭게 행동하고 내가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는 집이라는 그 생각이 이 집에서 시작하는 모험을 할 수 있게 해준 것 같아요. 이 집은 처음 봤을 때 생각보다 깨끗하고 상태가 좋아서 못생긴 벽지 말고는 고칠 게 사실 많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점점 내 집이라고 생각하니 개선하고 싶은 점이 몇 가지가 생기더라고요. 가장 먼저 에어컨이 설치가 안 돼 있었어요. 저랑 남편은 더위를 많이 타는 편이라 여름을 힘들어해서 에어컨을 꼭 설치하자고 했고 되도록이면 외관상 깔끔한 시스템 에어컨을 설치하자고 했습니다. 방마다 설치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고요. 그 다음은 세탁실입니다. 세탁이 뭔가 빼놓을 수 없는 루틴이기도 하고 세탁하는 시간을 즐기는 편인데요. 이 집은 세탁기를 둘 수 있는 공간이 마땅하지 않았어요. 전 주인분은 세탁기를 1층 화장실 문 뒤에 두고 사용하셨는데 저는 세탁기와 건조기를 둘 다 사용할 계획이어서 습식 공간에 가전을 둘 수가 없었고 세탁물이 바닥에 흐르는 것도 불편할 것 같아서 기존의 다용도실로 사용하는 계단 밑 공간을 터서 세탁실로 만들기로 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스위치였습니다. 처음 집을 봤을 때 스위치들이 너무 비효율적이더라고요. 예를 들어 안방의 경우에는 문을 열고 들어가서 문 뒤로 돌아간 다음에 옷장 안쪽까지 손을 뻗어야만 불을 켤 수 있었습니다. 이곳 이외에도 불편한 곳들이 몇몇 곳이 있었어요. 마지막으로는 기능상의 문제는 아니었지만 집의 전체적인 분위기가 너무 따로 노는 점도 문제였습니다. 집 외관만 보면 이국적인 아늑한 주택 느낌인데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마주하는 건 2000년대 평범한 아파트 같은 인테리어였어요.
뭔가 예상을 깨는 분위기가 마음에 들지 않았고 주방이 크게 한 몫을 한 것 같았습니다. 저는 아늑하고 코티지 같은 공간을 좋아하기 때문에 외관과 잘 어울리는 인테리어로 바꾸고 싶었어요. 또 식탁에 앉으면 화장실이 바로 눈앞에 보이겠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좀 바꾸고 싶었던 것 중에 하나였습니다. 처음에 이런저런 계획을 세우면서 인테리어 업체에 견적도 받아보고 했는데 예상은 했지만 정말 견적이 세더라고요. 같은 평수 아파트보다 훨씬까지는 아니어도 더 비쌌습니다. 아무래도 똑같은 집이 없어서 그런 걸까요? 아파트보다 손이 더 많이 가나 봅니다. 아무튼 견적을 받고 고민을 하던 차에 좀 웃기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우연히 유튜브에서 8분짜리 정도 되는 한 영상을 보게 됩니다. 새가 46일 동안 둥지를 트는 영상이었어요. 그 영상을 보고 저 새도 하는데 나라고 못할 일일까? 하는 그런 굉장히 무모하고 용감한 생각이 나더라고요. 비용도 비용이지만 셀프 인테리어를 하면 좋을 것 같은 이유도 하나씩 생각이 났습니다. 일단 첫째는 언젠가 꼭 집을 지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있는데 내 마음에 쏙 드는 집을 지으려면 좋은 설계사, 시공사를 만나는 것은 당연하고 내가 어떤 집에서 살고 싶은지 굉장히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그런 집을 지을 수 있다고 주변에서 많이 얘기하시더라고요. 이번 기회에 집을 고쳐보면 집에 대해서 많이 배울 수 있다고 생각했고 또 그 경험과 지식들이 이곳에서 살고 유지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둘째는 셀프 인테리어를 하면 내 마음대로 해볼 수 있다는 점도 컸던 것 같아요. 인테리어 업체들 상담을 받아보니 비용이 저렴하지 않았는데도 생각했던 것보다 타협해야 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자재비 폭등도 있겠지만 중간 비용, 인건비가 있으니 당연한 문제겠죠. 셀프로 하게 되면 누구의 간섭 없이 내 스타일대로 할 수 있고 자재도 원하는 대로 사용이 가능하니 자유도가 높다는 점이 있습니다. 셋째는 정말 이때 아니면 이런 경험을 언제 해보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둘 다 젊고 건강한데 하고 싶은 걸 뭔가 나중으로 미루기가 싫었던 것 같아요. 우리 둘만의 경험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은 인스타그램에서 리빙 라이프스타일 인플루언서로 불리고 있지만 정작 가구 배치, 스타일링 빼고는 집에 대해서 아는 게 많이 없다고 생각했고 그게 항상 결핍으로 남아있었어요. 신혼집이 필요해서 고치는 거지만 자연스럽게 집에 대해서 배울 수 있고 또 직접 해보면서 실질적으로 경험한 것들을 집을 고치고 싶은 분들께 공유할 수 있다는 생각도 했던 것 같습니다. 돌아보면 그렇게 계획적으로 진행했던 프로젝트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공사 내역도 범위도 그렇고 기간도 저희가 처음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늘어났거든요. 원래 처음에 계획했던 공사는 아까 바꾸고 싶었던 그런 부분들 그 정도였던 것 같은데 근데 나중에 또 얘기를 자세하게 드릴 테지만 집을 뜯다가 보니까 이것저것 아쉬운 것들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저희가 집을 고친다고 했을 때 옆집 주인분이 오셔서 이 집이 좀 추울 수도 있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벽 부분을 뜯다가 보니까 단열이 좀 취약한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뜯는 김에 단열도 하자 해서 벽도 다 철거하게 되었고 벽을 뜯는 과정 중에 누수가 있었던 흔적도 있어서 확실하게 보수를 해야겠다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벽도 뜯고 천장도 뜯고 하다 보니까 하는 김에 바닥도 뜯자 해서 기존에 있던 마루 바닥도 철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주방도 당연히 철거를 했고요. 화장실 공사는 워낙 까다롭기도 하고 저희 예산도 그렇게 많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있는 대로 사용하려고 했는데 공사를 하다 보니까 주변 어른분들이 집에 와서 이제 구경을 하시고는 다들 하는 김에 화장실도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화장실이 집의 얼굴처럼 중요하다 하시면서 그래서 저희도 고민을 많이 하다가 살면서 화장실이 아쉬울 것 같긴 한데 살다가는 도저히 공사하기가 힘들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화장실도 저희가 직접 할 생각이 없었는데 어쩌다 보니 저희가 하게 되었고
그래서 아무튼 화장실마저도 뜯어 고치는 바람에 결국에 골조 외장 빼고는 다 뜯어 고친 올수리 집이 되었습니다. 새는 46일이 걸린 일을 저희는 1년 동안 했네요. 덩치를 생각하면 비슷한 걸까요? 지난 1년을 돌아보면 정말 힘들긴 힘들었던 것 같아요. 남들은 승모근이랑 피부 마사지 받으면서 결혼식을 준비한다는데 저는 평생 한 번 한다는 결혼식 바로 전날까지 봉사를 했어요. 그 정도로 정말 몰입하고 미친 사람처럼 1년을 살았던 것 같아요. 이 경험으로 무엇을 얻었냐고 누가 저에게 묻는다면 저는 용기를 얻었다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게 집이 생긴 것보다 더 큰 것 같아요. 정말 안 될 것 같고 끝나지 않을 것 같던 일을 끝내고 나니까 세상에 거칠 게 없달까요? 무슨 일이어도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그런 마음가짐이 생겼어요. 이 경험을 누구나에게 추천할 수는 없겠지만 값진 경험이라 여건이 되시고 원하신다면 도전하라고 이야기하고 싶고 분명히 하고 싶으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의 영상들이 그런 분들께 용기가 되는 그런 영상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다음 영상도 많이 기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